공수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을 MBC가 확인했는데요. 여기엔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주고받은 1년 뒤에도 이 회장과 김 씨가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연락한 시기는 이 회장의 첫째 사위인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까지 나온 뒤입니다. 앞서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보낸 자수서에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면서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기 위해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실제로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9월 3일과 5일, 김건희 씨와 김 전 검사가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겁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주진우, 이원모, 이시원 등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JTBC는 1시간 30분 동안 건진 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거.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 이제 다 소상히 밝혀질 것이니까.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해명을 끝내 내놓진 못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자신의 지인으로 확대되자 구속을 선택한 건진 법사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둔 2022년 1월 초순 김건희 특검은 이 당시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2인자 윤모 세계 본부장이 만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당시 권 의원과 잡힌 점심 일정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은 건 큰 거 한 장 서포트. 현금 1억 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지원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택배기사 A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택배 배송을 하게 됐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거요? 아니, 저기 윤 본부장님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앞둔 권 의원 측이 돈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통일교 쪽에 수차례 접근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했던 겁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윤덕용이 아시다시피 나라를 파는데 굉장히 큰 일을 했잖아요. 일본 정부로부터 아주 막대한 은사금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것으로 벽소산장을 지었다. 그런 유일무이한 서양식 주택을 그 높은 언덕 위에다가 지으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벽수산장을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한일합병 한 달 보름 뒤 나라를 판 친일파들이 한데 모였다. 일본 황제는 이들에게 귀족 자귀를 내렸다. 이른바 조선 귀족들의 탄생이다. 일제는 곧바로 막대한 은사금을 하사했다. 조선 귀족들의 거대한 토지 제국, 그 배경엔
일제가 설계한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합법적 토지 강탈이었다. 일제에 협력한 조선 귀족이 챙긴 막대한 토지들. 1945년 우리는 주권을 되찾았지만 빼앗긴 땅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1990년대 친일파 후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상 땅 찾기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친일 행적을 따지지 않고 하자가 없다면 땅을 되돌려줬다. 이해승 후손이 상속받은 59만 평, 194만 제곱미터 중 국가가 되찾은 땅은 보잘것없었다. 국가가 환수한 땅은 요거 4제곱미터. 16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 친일파 후손이 내놓은 땅은 이게 전부였다. 광복 80주년인 지금도 그들의 조상 땅 되찾기는 더욱더 집요해지고 있다. 한 노인 요양원에서 불거진 직원 불법 도청 의혹. 이 요양원은 지난 2008년 성우 스님이 설립했는데 최근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요양원 근처에 있는 건설업체를 성우 스님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견적서하고 그러고 다 그분이 결정해요. 돈 결제 나가는 것까지. 직원들은 다 월급쟁이고 그냥 성우 스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책임도 권한도 없어요. 몇 달 전 준공된 이 사찰의 박물관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은 설계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63억 원 가운데 60억 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도 성우 스님이 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곳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내부 자료. 이 업체는 박물관 공사를 통해 최소 17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종단 요직을 두루 거친 성우 스님이 지난 2008년 설립해 최근까지도 원장을 겸한 군산의 한 요양원. 사무실 한쪽에 큼직한 철제 금고가 놓여 있습니다. 성우 스님 부탁을 받아 요양원 부원장과 건설업체 대표로 일한 우용호 씨는 이 금고가 자금 전달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성우 스님이 실소유한 걸로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벌어들인 돈 등을 금고에 보관했다가 성우 스님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사찰 기부금 명목으로 금산사 말사 여러 곳에 나눠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사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성우 스님은 금고에는 서류만 보관할 뿐 현금은 없었다면서도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부산의 한 교육시설입니다. 탄핵 반대운동 등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 무리를 빚어온 소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설립한 곳입니다. 대안학교 신청을 했지만 학교 이름에서 보듯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심사 당시 운동장 시설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강서군의 한 공원 부지를 임차해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문제는 강서구가 이를 5년 동안 사용료 없이 공짜로 빌려줬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장이 필요시 사용료 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연 무상임대를 해줄 만큼 공공적인 성격인지도 의문이지만 여기에 더해 학교 측은 강서구에 무상임대를 요청한 적도 없고 신청서 자체를 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학교가 요구하기도 전에 강서구가 알아서 공공부지를 공짜로 빌려주겠다고 나섰다는 건데 강서구 측의 해명을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송현준, 이종환 두 부산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매년 2억 원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건비와 급식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 법령 위배 소지로 무산되자 3개월 뒤 유사한 조례를 다시 올려 인건비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산 세계로 운암학교가 대한교육기관 인가를 준비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여기에 취재진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현준, 이종환 의원 모두 세계로 교회의 신자로 알려진 데다 송 의원의 부친은 세계로 운암학교에 이사로 등재돼 있던 겁니다. 세계로 교회가 대한교육기관 승인을 추진하는 시점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3차례나 발의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